또 이런 일이 났습니다. 예. 네, 또 이제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CCTV 보면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당시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남성이 그 용의자입니다. 용의자고요. 잠깐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저기서 40초, 불과 40초밖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저렇게 잠깐 나오고요. 다시 또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네네. 다시 나왔다가 한 번 더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제 원래 세 사람 다 중국 국적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 누가 지금 오니까 몇 마디 서로 나누더니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후에 혼자 나오는 거죠. 네. 그 영상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범행 직전입니다. 들어갔고. 직전 모습이고 이게 구로동에 있는 한 자, 지금 호프집인데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는 이제 손에 흉기를 오른손에. 지금 들고 있죠. 네, 흉기를 잠깐 들고 지금 모자이크를 쳐서 잘 보이진 않는데요. 저렇게 흉기를 들고 나와서 그대로 도주합니다. 이게 어젯밤 오후 10시 10분쯤입니다. 구로동에 있는 한 호프집이었고요. 안에 40대 여성과 50대 남성이 있다가 저 흉기에 찔렸습니다. 이 40대 여성은 기존에 신변보호를 받던 중국 국적 여성입니다. 용의자는 이전에도 이 여성을 스토킹했던 남성이었고 범행 직후에 아까 흉기 들고 나왔었죠. 현장에서 바로 도주하는데 피해 여성은 결국에 숨졌습니다. 함께 있다 흉기를 맞은 남성도 크게 다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던 피해자였으면, 여성이었으면 스마트워치 네. 두잖아요. 근데 스마트워치도 일단 범죄를 빨리 경찰에 알릴 수 있는 것이지 마음을 아예 먹고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 사람을 맡기는 좀 역부족인 건 사실입니다. 이번 사안에선 경찰은 그렇게 크게 잘못하지 않았어요. 아까 우리 영상 보셨던 것처럼 어제 10시 9분쯤에 이제 가해자였던 조모 씨가 저 피해 여성이 운영하는 호프집에 이제 들어갔는데 예.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12분, 그러니까 방문하고 잠깐 나왔다 다시 들어가고 거의 한 1분여 정도 사이에 피해 여성이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예. 근데 그 불과 1분 사이에 조모 씨가 피해 여성을 살해하고 그 도주를 했는데 경찰은 스마트워치로 신고를 하고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만 이 범죄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딱 신고하고 3분 만에 출동했으면 경찰은 정말 최선의 대응을 하긴 했네요. 예, 3분 내로 이렇게 그 출동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제대로 이제 신고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경찰의 출동보다도 먼저 피해자에 대해서 지금 공격을 왔네요. 하면 예. 그렇게 되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전에 2번 정도 이제 이 여성에 대해서 어떤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 남성과 이 피해자가 헤어진 연인 사이인데 이 피해자가 다른 남성하고 같이 만난다라고 해가지고 폭력을 휘둘러서 이제 2차례 신고당한 전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2월 11일 날 서울 양천경찰서에 남성이 협박을 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 폭행 그리고 특수 협박 혐의로 이 여성이 고소를 하고 그때 당시에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이 돼가지고 바로 이 스마트워치도 그때 지급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남성이 자기를 고소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갖다 알고 상당히 또 격분한 거죠. 그래서 다시 그 가게를 찾아가가지고 피해자를 협박을 해서 당시 관할서였던 이 구로소에서는 말이죠. 이 남성을 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스토킹이라든가 또는 성폭행 등 기타 여죄를 조사를 했던 적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들으신 대로 경찰에 체포까지 됐던 상황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참변 불은 영장 반려입니다. 양 변호사님, 그럼 결국 이거였습니까? 그러게요. 이게 사건이 굉장히 급박하게 전개가 됐던 겁니다. 11일 날, 같은 11일 날, 좀 전에 오 교수님 설명 주셨지만 같은 11일 날 고소했고 고소한 거 알고 또 찾아서 이 행패를 부르니까 그날 또 바로 체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까지 조사를 이어간 끝에 12일 날 새벽에 구속영장을 이 검찰에 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이거를 반려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주의를 주고 이 남성에게도 또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스토킹법 시행이 되면서 법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접근금지 명령을 이 긴급조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화, 통신, 문자 같은 것도 보내지 말라라고 조치를 하고 풀어준 겁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영장을 다시 신청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이죠. 14일 날 이 일을 저지르고 만 겁니다. 백 변호사님, 이러면은 좀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물론 사실, 이걸 예견할 수는 없었겠지만. 사실 지금 이제 참변을 부른 영장 반려라고 아까 체크포인트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지금 이 경찰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던 사안은 협박하고 업무방해 혐의였거든요.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좀 중범죄라고 할 수 있는 뭐 성폭행 부분이나 뭐 스토킹 부분에 관련해서는 아마 이제 뭐 체포하고 바로 이걸 조사하는 게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로 가지고는 영장이 나오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고 추가로 좀 보강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영장을 경찰에 신청했다고 청구했다가 기각이 되면 또 안 되니까 예. 좀 더 보강을 해달라는 취지로 아마도 재수사 부분을 요청을 했던 게 아닌가 그런 과정에서 벌어진 참여였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자, 백 기자, 그럼 저 용의자 잡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3분 만에 경찰이 왔는데 이미 도망간 상황이었잖아요. 오늘 오전 11시쯤에 발견을 했습니다. 신정동 일대에 있는 야산에서 발견이 됐는데 야산에서요? 네,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추정 중인데요. 경찰이 지금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저 좀 이렇게 좀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관련 기사에 정말 많은 분들이 무슨 얘기를 달고 계시냐면, 아니 스마트워치, 이 신변보호 요청한 이 피해자한테 스마트워치 좋다. 아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바뀐 거 아니냐? 예? 저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사실 저 스마트워치 또 전자발찌도 비슷한 원리로 작동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 그 집과 집, 뭐 상가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중교통 같은 게 굉장히 잘 발달해 있는 곳에서는 이게 사실 전자발찌도 1970년대 미국에서 개발된 거거든요. 예. 지금의 뭐 100m 이내 접근 금지 이런 법들이 미국에서 따온 건데 우리 현실은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디어 차원이긴 하지만 피해자가 저걸 가지고 있으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시스템을 만들 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100m 접근 금지를 했으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에도 이 사람이 접근을 하면 피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역발상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피해자와 가해자가 다 이런 것들을 소지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을까. 아니 왜냐하면 3분에 출동했는데도 못 막으면 그러니까요. 현실적으로 저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예. 아니 진짜 많은 분들 하시는 말씀이 피해자가 시계를 차고 다녀야 하는 이 엄혹한 현실. 가해자는 오히려 저렇게 막 흉기를 들고 막 다니고 말이죠. 예? 이거는 조금 진짜 방금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